쓸모있는 생활 밀착형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는 법률의 쓸모 시간입니다. 최근 주식시장이 흔들리자 개인 투자자들의 열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네,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인데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황박모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황 변호사님, 주변에 보면은 남한테 부탁을 받고 그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또 일정 수익이 나면 수수료도 받고 뭐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예, 법적으로는 괜찮습니까? 요즘 누가 뭐 어떤 업체에 주식에 투자를 해서 뭐 얼마를 벌었다더라 이런 소식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본인이 주식 종목에 대해서 정보가 많아서 수익을 낼 자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투자를 하고 일정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챙기는 건 이게 불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 투자와 관련해서 적용하는 법은 이렇게 자본시장법인데요. 다수의 타인에게서 자금을 받아서 본인이 알아서 투자를 하고 수익을 배분하는 건 이게 집합투자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금융투자업은 이게 아무나 할 수는 없고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뭐 인가받거나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집합투자업의 경우에는 인가를 받아야 하고요. 만약에 이를 어기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됩니다. 따라서 인가받지 않으면 수익을 계속 냈다고 하더라도 불법인 거죠. 그러면 돈을 받지 않고 종목만 추천을 해주고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 상품의 가치라든가 투자 판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조언을 해주고 돈을 받는 건 투자 자문업이라고 합니다. 자문업. 이건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만약에 미등록 상태로 그냥 아름아름 조금씩 진행을 했다면 이것도 역시 그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 보면은 모 투자 클럽도 모 인베스트 뭐 이런 업체들이 많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뭐 광고 메시지를 주면서 고수익을 보장한다 뭐 이렇거든요. 이거는 또 불법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지금 언급하신 곳들은 이게 유사 투자 자문 업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금융회사처럼 보이긴 한데 이게 금융회사는 아닙니다. 일종의 그 통신 판매업으로 내가 투자 자문을 하겠다라고 금융당국에 신고만 하면 차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만약에 신고 없이 뭐 주식 종목이나 매매 시점 등에 대해서 투자 조언을 하고 회비를 받는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사 투자 자문 업체가 뭐 인터넷이나 뭐 그 한정된 뭐 SNS 메신저 이런 걸 통해서 일부에게만 뭔가 종목을 추천하고 돈을 받는다. 이런 경우도 괜찮은 겁니까? 일단은 뭐 유사 투자 자문 업자는 이게 법상으로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 조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문자나 카톡으로 특정 고객에게 주식을 사고 파는 걸 조언하거나 아니면 특정 고객의 질문에 답변을 하는 건 이게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1대1로 투자 자문을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위법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상 1대1로 투자 자문을 하려면 이게 투자 자문업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건 등록을 해야 한다고 방금 말씀을 드렸었죠. 따라서 유사 투자 자문 업체가 1대1로 투자 자문을 했다면 이것은 미등록 투자 자문업에 해당이 되고 그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등록을 하고 그리고 1대1 자문만 하지 않으면 또 괜찮은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일단은 금융거래를 하시기 전에 금융감독원의 금융포털 사이트인 파인 홈페이지에서 이게 신고된 업체인지 반드시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업체명만 치면 나옵니까? 예, 검색하시면 바로 나옵니다. 그리고 신고된 업체라고 하더라도 이게 유사 투자 자문업 자체가 말 그대로 신고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라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고요. 따라서 뭐 특별한 자격 요건이나 자본금,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 없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그 지난해 자본시장법이 개정이 되면서 유사 투자 자문 업체를 차리려면 뭐 교육을 이수하는 등의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문성, 건전성에 대해서 검증을 받지는 못했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소비자원이 조사한 결과 그 주식 투자 정보 서비스와 관련해서 피해를 호소하는 경우가 2월부터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이 업체에서 주는 정보로 투자를 했다가 피해를 보고 내가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는데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거절당하거나 오히려 과다하게 위약금을 청구받는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보통 인터넷 공간에서 주로 종목을 추천해 주는데 불만을 제기해도 연락을 끊어버리면 그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유사 투자 자문 업체는 금감원의 검사 대상이나 분쟁 조정 대상도 아닙니다. 그래서
뭐 가입비 환불 문제나 과장 광고로 인한 뭐 피해 보상 문제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 절차나 아니면 민사소송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한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위험성을 담보로 고수익을 바라는 이 투자라는 건 그러니까 투자를 결정한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하고요. 과장 광고나 정보로 인해서 손해를 봤다고 손해배상을 요구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배상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법률이었으면 오늘은 주식 투자 자문과 관련해서 예. 주의할 점들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